혼자 집으로 귀가 중이던 김영준. 수신된 문자를 확인하고 다시 음악을 들으려는 찰나 놀이터 구석에서 남녀 커플을 목격합니다. 자세히 보니 강도가 여자를 칼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놀란 영준. 저러면 안 되는데. 여자를 사랑해줘야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통화 소리를 들킬까봐 이마저도 포기하고 맙니다. 왜? 소리 날까봐. 이때 방법이 떠오른 영준. 사진으로 그것은 바로 준비하시고 이거. 동영상 촬영이었습니다. 영준은 증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결국 강도는 여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맙니다. 이게 실화인가요? 이때 실수로 누른 저장 버튼. 혹시 범인에게 들켰을까봐 영준은 잔뜩 겁에 질립니다. 야. 그런데 범인은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영준도 칼로 찔러 살해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범행 동영상은 물론 핸드폰의 모든 파일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범인은 현장에서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다음 날 저녁, 경찰은 사건 수사에 착수를 실제 몸에도 했는데 현장에도 범인의 흔적이 없습니다. 살해 방법이 같은 것으로 보아 저번 주 여대생 살인 사건과 동일한 범인 같습니다. 현장에는 어떠한 범인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게 뭐죠? 누가 버렸다고 하기엔 상태가 매우 양호한 핸드폰. 하지만 핸드폰에는 사진, 동영상, 문자, 통화 내역 아무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며칠 신상훈 씨. 당신을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100% 완전 범죄를 노린 범인. 과연 경찰은 어떻게 범인을 알았을까요? 범인은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고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도 살해했으며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도 깨끗이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미처 알지 못한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바로 버튼을 잘못 눌렀나? 삭제된 동영상이 복구된다는 것.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휴대폰에서 파일을 삭제해도 그건 완전 삭제가 아니라 일반 삭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에서 휴지통에 버리고 휴지통을 비우는 것도 일반 삭제입니다. 보통 이렇게 했을 때는 파일 이름을 살짝 바꾸는 것 뿐이고요. 데이터는 보통 그 메모리나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휴대폰에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려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의 경우는 아직 기기 자체가 소형량이라서
완전 삭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 삭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어도 전문가에 의해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스펀지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LG 컴퓨터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찍어볼까요? 핸드폰 많이 써요. 제가 찍을래요. 나 진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LG 씨 동영상 많이 핸드폰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습니다. 많이 보죠. 많아요. 눈 빠지는 이 사진이. 아우 귀여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나는. 보여드릴까요? 저장한 거? 네. 네, 여기 있어요. 촬영한 사진은 핸드폰에 저장됐습니다. 확실히 있죠? 그러면 그 있어요. 사진을 네 지워주세요. 아, 지우라고요? 아유, 저야 감사하죠. 아니. 삭제. 예. 그리고 삭제를 합니다. 확실히 다 지워졌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진을 다시 복구시켜드릴게요.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볼 거예요 이걸요? 어디서 복구를 시켜요? 여기서요? 작업을 시작한 지 10분이 경과했습니다. 말이 안 돼. 이게 됐다고요 지금? 안 돼. 잠깐만. 나와. 잠깐만. 어머, 맞아. 말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뭐 몰래 카메라 이거? 아니 원래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이거 절대 없어 이거. 잠깐만, 나 떨려. 없다니까.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이거 지웠잖아요. 분명히 카메라에 대고 지운 건데, 이거? 와 이거 지웠어요. 분명히 아까. 카메라에 삭제까지 눌렀잖아요, 제가. 대고 이렇게 삭제까지. 둘을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촬영한 시각은 1시 33분. 그리고 복구된 시간은 1시 43분. 정확히 1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복구된 사진과 원본 사진은 분명 동일한 사진입니다. 분명 삭제된 사진인데 어떻게 복구가 가능한 것일까요? 뭐야? 뭐 장난하는 거 아니지 지금 나?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파일을 저장시키면 파일은 크게 테이블과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테이블은 파일 이름, 저장 위치, 생성 날짜, 용량만 기록될 뿐입니다. 그리고 파일의 실질적인 정보는 모두 데이터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 스펀지 파일을 불러온다면 먼저 테이블에서 파일의 위치를 알아낸 후 데이터에 신호를 보내 정보를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 테이블 영역만 지워질 뿐 파일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복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특히 요즘에 이제 과학수사 기법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과학수사 기법을 디지털 포렌식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피의자가 그 장면을 갖다가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피해자가 그 장면을 기억했다가 경찰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삭제되었던 그 동영상을 갖다가 대검 컴퓨터과학 수사실에서 복구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고요. 범죄의 디지털 증거를 찾아내는 최첨단 과학 수사. 삭제된 사진과 동영상은 물론 이메일과 문자까지 복원시켜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LG 조심해야 돼요. 핸드폰 거 많아요, LG 씨. 2003년 미국의 MIT 학생 2명이 이 원리와 관련한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중고 상점과 사이트에서 150여 대의 중고 컴퓨터를 구입한 후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한 결과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던 수천 개의 파일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용카드 번호, 은행 거래, 이메일, 사진과 같은 개인정보들이 대거 복구됐습니다.
중고 PC를 취급하는 한 업체에서 개인이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PC 안의 자료가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와 가족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이력서까지 발견됩니다. 심지어 금융기관에서 매각한 중고 컴퓨터에서도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보는 안전할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믿는 하드디스크 포맷. 중고 컴퓨터를 직접 포맷해 보겠습니다. 복구한 결과 이전 사용자의 정보는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삭제한 사진. 당신의 그 사진은 정말 지워졌습니까? 130여 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던 여객기가 강풍에 휘청이면서 추락 직전까지 갔습니다. 기나긴 비행 후 착륙을 시도하는 비행기. 착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유유히 내려오던 여객기. 갑자기 큰 힘에 내리놓는 듯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급기야 왼쪽 날개가 활주로를 스치고 기우뚱거리는 동체의 오른쪽 날개까지 땅에 끌리고 맙니다. 여객기는 가까스로 활주로를 벗어나 이륙했지만 131명의 탑승객에게는 숨이 멎을 듯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1962년 12월 28일자 아사히 신문에 실려있는 흥미로운 기사. 일본 그루먼 말라드 기가 착륙 불가능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승객들의 소변으로 추락을 면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정말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착륙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던 비행기가 승객의 소변을 모아서 위험을 넘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모았네요. 1962년 12월 27일 일본 오사카 에이베편의 구르먼 말라드기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 비행기가 바로 위험한 항공사고를 면했던 비행기종인 그루먼 말라드 G73기입니다. 조종 승무원 2명, 길이 14.7m에 폭 20.3m, 기체 가격 약 10억 원으로 20인 내외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그루먼 말라드기. 과연 이 작은 비행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엔지니어를 시켰다고 1962년 12월 27일 오후 3시 이타미 공항에서 이륙한 그루먼 말라드기. 그런데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항공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확인해보니 이 착륙용 바퀴의 지지대가 접히지 않아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착륙 시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때 좋은 생각이 떠오른 기자. 비행기 유압기에 물을 넣으면 지지대가 고정될 것이라는 생각에 유압기에 홍차를 넣어봅니다. 하지만 항공기는 점점 더 흔들렸고 승객들도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사용할 물도 홍차도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민하던 기장의 머릿속에 또다시 떠오른 생각. 그것은 바로 승무원들의 소변을 받아 유압기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체는 계속 흔들렸고 어쩔 수 없이 승객들에게도 소변을 누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이를 받아들였고 비행기 유압기에 승객들의 소변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마감은 좀 굳이 하얀 게 안 보여도 될 텐데. 드디어 문제의 바퀴를 고정하는 데 성공했고
그러면 말라드기에 승무원과 승객들 1,000원이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1962년 12월 28일자 아사히 신문을 확인해보니 신문의 머릿기사에는 바퀴 하나로 멋지게 착륙, 승객들 찰과상도 없어 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니 승객의 소변을 기름 대신에 사용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긴급 착륙 지점에 멋지게 정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변으로 항공기를 착륙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항공기는 그 유압식과 기계식이 있는데요. 지금 그 그루먼 항공기는 그 유압식에 해당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유압류에 물을 섞으면 정상적으로 유압이 생기게 되죠. 또 소변이 유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유압의 작동류가 온도에도 견뎌야 되고 또한 점도도 필요합니다. 소변은 거의 물이죠. 그래서 섞이면서 압축이 되지 않아서 착륙바퀴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기하가 되면 기포가 발생하고 운항에 문제가 있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이 조종사는 임기응변식으로 작동류가 부족했기 때문에 소변을 넣어서 작동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 오일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조종사가 바퀴 하나로 착륙했다는 것은 조종사의 운항 기술이 매우 뛰어났다고 봅니다. 결국 승객들을 위한 기장의 재치와 노력이 더 큰 사고를 방지했던 것입니다. 가끔은 실화가 더 드라마틱. 그러네요. 심령의 작용으로 먼 곳에 있는 사람이나 죽은 자를 찍는다는 심령사진. 정체불명의 심령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왜 또 있어? 이런 현상은 사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움직이는 동영상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뭐야? 전차 창문을 주목해 주십시오. 창문에 비춰진 나 이거 알아요. 왜? 보셨습니까? 아니요. 누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독이 찍었다 안 찍었다 말이 많았어요. 진짜. 감독이 이걸 연출했나?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반인이 찍은 심령 동영상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있는 아이가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오른쪽 거울을 주목해 주십시오. 박민수 씨 보셔야 됩니다. 어머! 아니야. 뭐가?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습니까? 거울 속의 아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이런 심령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사진들은요, 일반적으로 조작이 됐다거나 아니면 촬영된 이제 파일들이 손상이 돼서 노이즈가 끼거나 이상한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사진 아니면 동영상 둘 다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영상도 조작된 것입니까? 집에서 일반적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거울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핸디캠으로 촬영하면서 화면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흔들렸을 때 그 조작이 어려운데요. 지금 조작을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화면이 정지가 돼서 그대로 흔들림 없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보게 되면요. 이 얼굴이 삽입된 이 거울에 비치는 이 부분은 전혀 미동하지 않고 움직임이 없는 반면에 주변의 배경화면들의 1, 2픽셀씩 약간의 움직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작된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펀지 2.0이 심령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동영상이 촬영된 곳과 비슷한 형태의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에 잠자기 힘들겠는데요. 동영상의 주인공은 신인 가수 주. 주.
거울 앞에 앉은 주. 비슷하다. 동영상에 나오는 아이처럼 머리를 빗습니다. 아, 머리 빗으면 무서워요. 그렇지? 밤에는 빗지 말아야 돼. 이제 이쪽으로 좀 돌아봐 주세요. 그리고 담당 PD의 지시에 따라 뒤돌아봅니다. 반대쪽으로 봐주시겠어요? 반대 방향으로도 뒤돌아봅니다. 지금 깜짝이야. 그럼 지금부터 스펀지 2.0이 조작한 심령 동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조작한 거래잖아요. 박미선 씨. 조작 몰라요? 조작? 뭐 하는 거지? 무섭다. 뭐 하는 거지? 아니 왜 어두운 데서 머리? 뭐 하는 거지? 이렇게요? 네, 그렇게요. 보셨습니까? 와, 무섭다. 소리가 있어 뒤에서. 아니, 조작한 건데 소름 끼쳐. 고개를 돌리지 않는 거울 속의 주. 이게 가능하구나. 일본 심령 동영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데 일본 거만은 좀 무섭게. 일본 화면이 좀 화질이 떨어져서 더 무섭네. 어떻습니까? 심지어 거울 밖을 쳐다보는 차가운 눈빛까지 일본 심령 동영상과 거의 동일한데요. 근데 약간 간 돌아보는 게 약간 이상해. 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미국의 한 주유소에서 촬영됐다는 유령 동영상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존의 CCTV 영상만 있으면은 충분히 조작이 가능합니다. 먼저 움직임의 경로를 그린 다음 물체의 크기와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주유소를 촬영한 CCTV 화면에 입히기만 하면 작업 완료. 이것이 바로 스펀지 2.0이 조작한 주유소 유령 동영상입니다. 진짜 같아. 꼬마 유령 같아, 꼬마 유령. 잘 만들었다. 캐스퍼. 우리가 더 잘 만들었다.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작이 간단하네요. 그러니까요. 미국 주유소 유령 동영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네. 똑같네. 유령의 색깔은 물론 형태, 재빠른 움직임까지 모두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머, 멈춰있다. 이거 뭐지? 유령 동영상은 충분히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령은